저는 3년 내에 코스피 주가가 3천 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3년 이내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15만 원. 그다음에 뭐 기아차 뭐 지금 현재 뭐 한 8만 원 뭐 이러잖아. 저는 30만 원 간다고 보고 있고요. 현기차는 60만 원. 그다음에 뭐 하나오션 100만 원. 뭐 하이브 엔터주가 지금보다 한 100만 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BT 이런 얘기하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폭락할 수 있어요. 예, 기술 지표 때문에. 예, 저는 3년 내에 비트코인이 30만 불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만 불이 아니라 30만 불. 예, 지금 비트코인이 뭐 아직 40K가 아니잖아요. 4만 불이 아닌데, 예, 암호화폐도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뭐 한 4천만 원 되나? 5천만 원, 5천만 원이죠. 저는 예, 업비트 기준으로 예, 한 5억 원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3년 내에 10배 이상 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타이밍 여러분 잘 챙기세요. 10배 갑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예, 타이밍 잘 잡고 가시고요. 바다사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넷플릭스 런던 금융특구 같죠. 인드라가 국유본론에서 중시하는 게 런던 금융특구죠. 여기는 독재적인 자치구예요. 예, 한국으로 치면 여의도 특별시인데, 예, 서울특별시 안에 여의도 뭐 특별시 특별구예요. 예, 여기는 따로 수장이 따로 독자적으로 있는 겁니다. 시티 오브 런던에 대해서 인드라가 구본론적으로 정리한 바 있죠. 참고하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 금융특구를 방문했을 때 성렬형이 이제 기업인들 있었는데 제드래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LG, 구시일가 두 사람만 보면 되고 나머지는 뭐 무슨 뭐 신동빈, 롯데다 못하는데 한국에서나 롯데가 알아주지, 예, 세계적으로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신동빈이 지금 뭐 상국위원회 회원도 되고 막 애를 쓰고 있어. 근데 상국위원회가 지금 개점 휴업 상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 좀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국제 사회에서 롯데 위치는 저거지. 저 지금 구멍가게 수준이다. 삼성이나 LG 알아주는 거. 그리고 이제 현다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태원형 SK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현다이는 인드라 얘기했지만 이쪽 런던 쪽보다는 워싱턴, 뉴욕 쪽이거든요. 록팔러 쪽 태원형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라고 했을 때 누가 참석했는가, 이런 누가 참석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뭐 인도의 그 재벌 결혼식일 때, 인도 재벌도 이렇게 크게 구분 국제 관점에서 좀 이렇게 구분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드래곤은 참석했는데 현다이는 참석 안 했다 이거예요. 예, 그러한 것들, 예, 그런 기본 귀족 라인을, 예, 참고하셔야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F님 어서 오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 블룸버그, 아제너드, 테드, 일리아스, 추케버, 샘 알트만, 레리 서머스, 양자 터널링과 유전자. 인들아 늘 얘기하지만 교통 요즘 막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거는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한마디로 명부 내놓은 명분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인 목표는 인간이 아닌 로봇이 택시 운전하고 화물 기사하고 이런 것들을 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교통 법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유럽에서나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미국에서나 계속 이렇게 교통법규가 복잡하게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흐름을 아시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쓸데없이 음모론은 펼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안전운행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토트샘 진화론 재해석 이기적 유전자의 비판적 분석 뭐 이렇게 그냥 양자 터널링 뭐 여기에서 인들아 여태까지 했던 얘기 그대로죠. 신은 과학자들의 인식 대상이 아니에요. 개개인의 과학자들이 신앙을 가지냐 안 가지냐 이거는 과학자들의 어떠한 자신의 독자적인 것이고 과학적 탐구 대상은 아닙니다. 신은. 왜냐하면 인식불능이거든요. 신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도킨스 같은 애가 무슨 신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과학적 탐구 대상이 아닌 신에 관해서 있다 없다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넌센스죠.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양자역학을 가지고서 거기 비결정성이니까 거기에 인간의 뭐 이렇게 생각 너머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신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해가지고 또 썰을 풀잖아. 양자역학과 불교, 양자역학과 또 무슨 신비주의. 이것도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이런 신비주의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학을 딱 보니까 세상은 다 비어 있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뭐 그냥 99% 99.9% 이상은 다 빈 공간이고, 그러니까 빌공짜 불교의 공적지생 또 썰 풀더라고요. 개짓거리죠. 물리학자들이 보면 웃어요 속으로. 이러면서 대중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거죠. 양자역학의 그 유명한 그 역설 확률적으로 분포되는 것도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죠. 아인슈타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인간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어떠한 영역이기 때문에 언젠간 도달하면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대다수 주류 물리학계의 입장인 겁니다. 말하자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그 과학 중에 제일 그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물리화학, 생물학 중에서 지구과학이 제일 어려운데 예외적인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어려운 게 유체역학이 어려운데 기후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 뭐 맨날 우리가 알잖아요. 일기예보가 맨날 틀리네 뭐하네. 그만큼 일기예보가 예측이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많은 슈퍼컴퓨터 돌리고 인공지능 돌리고 이 모든 조건들을 다 대입한다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기후 예측이 몇 퍼센트 확률로 비가 옵니다. 이렇게 가지면 내일은 비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양자역학에서도 미결정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지 못한, 인간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까지도 오늘날 이론적으로만 추정하고 그 밑바닥까지 모르니까 확률적으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밑바닥까지 더 갈 수 있다면, 실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는 힉스 죄송합니다. 힉스 입자만이 그것도 이론적이었는데 최근에 실험적으로 입증됐죠. 그 힉스 입자 밑바닥까지 더 간다면, 그 이하로까지도 인간이 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양자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통합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죠. 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끈이론이 지금 입증되지 않았는데, 끈이론에서 강조하는 게 우리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고 실험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차원이 흐르고 있다. 근데 그러한 차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실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세상이 달라지겠죠. 그런다면 양자역학의 어떠한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올 거죠. 이런 점들을 해서 지금의 논의의 무슨 공적시생 이런 얘기는 그냥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기존의 종교들이 그냥 우리가 과학을 부정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지. 이데올로기 정도 수준이지. 그걸로 인해서 뭐 불교만이 진짜 종교고 나머지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동시에 과학에서도 설사 그렇게 새로운 실험적인 가설이 입증되더라도 그것이 신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마 힉스 입자보다 더 나아간 과학적 발견이 또 된다 할지라도 인간은 또 굉장히 겸손해질 것이다. 여전히 인류는 신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이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게 된다. 이런 곳에 마주칠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현 우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모두 절대 진리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그냥 다른 어떤 얘기보다는 좀 타당하네, 그런 상대 진리로서 받아들여야 되지,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양자를 모두 이렇게 조심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드라 보기에 둘 다 존재론 영역인 신에 대해서 인식론적 접근을 하는데, 이 인류의 인식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점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페이스X 로켓 실험은 실패도 실패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스페이스X가 매번 이제 실패하는데, 일론 머스크나 스페이스X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센시럴하게 언론에서 취급하지만, 이건 뭐 찌라시의 생각이고, 진짜는 뭐냐면 실험에 어떤 목표가 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 목표는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재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여태까지의 로켓 발사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로켓을 발사했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비용 부담이 커지죠. 스페이스X의 목표는 이게 한마디 우주 왕복선처럼 로켓을 회수해서 다시 써먹을 수 있는, 만약 그러면은 우주 발사 비용, 우주 개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지는 거죠. 이러한 차원에서 스페이스X 로켓 실험이 이번에도 이루어져서 일부분은 성공했고, 뭐 일부분은 예상했던 데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뭐 무슨 뭐죠? 테슬라 주가 뭐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별로 타격받지 않는다. 저는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이자 에너지 회사이고, 심지어 이렇게 우주 개발 회사이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도 타이밍이 중요할 뿐이지 3년 이후 현재보다 10배 이상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주가보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주엔저 타임즈, 이런 거에 이제 뭐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천문학에 관심 있지. 뭐 외계인이 왔다, 뭐 무슨 지구와 같은 행성을 발견했다, 물이 있다, 뭐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천문학에 관심 있지. 뭐 여러분들이 밤에 뭐 하늘을 봅니까? 하늘에 봐야 뭐 목성이다, 뭐 금성이다, 뭐 관심 없죠. 공해 때문에 별도 잘 안 보이고. 자꾸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처절하다. 전 세계 천문학자들도 처절하죠. 이런 거 좀 이렇게 해줘야지 예산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AI 뭐 이렇게 아제너드에서 인공지능 발전 10단계, 재밌죠? 10단계 참가시고, 이러한 것들은 상상가치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드라 같은 사람이나 아이작 아이시모프 같은 SF 소설을 간 사람들이 뭔가 상황을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객관적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이러한 것이 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자라는 꿈나무들이 목표의식을 갖는다. 한국에서 SF 소설이 여전히 마이너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면에서 후진국이죠. 영국이나 일본, 미국에서는 이런 과학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관심사인데, 소설이나,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자위파쇼, 그런 찌라시 소설, 그런 게 막 대접받고, 자위파쇼 영화 따위가 대접받는 아주 우물한 개구리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해외에서 상 받아봐야 그런 어떤 구건 귀족들이, 대한민국 시민들이 여전히 100년 전 구한말 때 그러한 인식순에서 넘지 말아달라고 하는 상이다. 전 그렇게 봐요. 오늘날 대한민국 시민이 이젠 선진국이 시민이면 국제사회를 알고, 국제사회의 동향을 알고,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 돌아가는 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맨날 외교 깡무식하고 북한만 알고.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보세요. 대한민국 유튜브 현실을 보세요. 유튜버 중에 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대로 아는 유튜버가 얼마나 됩니까? 없어요. 박지원 외무부 장관 정도의 수준을 갖춘 한국에 그러한 유튜버들이 없어요. 맨날 100년 전에 고종과 민비와 대원군 같은 이런 쓰레기가들이 서로 까고, 대원군이나 민비나 고종이 뭐가 다릅니까? 다 쓰레기들, 인간 쓰레기 깡통이고 수꼬통들이지. 니네들이 대원군 입장에서 자이파쇼, 요즘 발족미당 자이파쇼가 대원군 입장에다 칩시다. 걔가 민비간들, 민비나 대원군이나 뭐가 달라? 때로는 대원군이 친일파였잖아. 악질 친일파였단 말이에요.
고정은 또 뭐가 달라? 니들이 외교에 대해서 뭘 알고 국제정세에 대해서 뭘 아냐? 어? 성렬영이 영국 국빈 방문했는데 관심도 없어.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블랙핑크가 왜 영국 출장을 받는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네들이 설명할 수 있어? 그냥 딴 따라가 훈장 받았네? 이런 수준이잖아. 니들이 외교를 알아? 세계 국제 정세를 알아? 100년의 운분한 개구리하고 너네들 뭐가 달라? 특히 자위 파시오 반정미당. 인들아 분명히 얘기하지. 현 시점에서 성년을 까는 건 파시오 인증이라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년을 까는 거. 성년을 비판하는 건 좋아. 근데 너는 성년을 왜 까? 네 숯골통이니까 까는 거라고. 파시오니까 까는 거야 성년을. 너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니야.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그리고 거기에 부하 내동하는 니네들이 아는 게 없으니까 맨날 서로 이런 국제정세로 논하기보다 맨날 신변 잡기. 발정무당 애가 뭐 했네, 국힘 애가 뭐 했네. 니네들이 아는 거 준석이밖에 없고 지명이밖에 없는 거냐? 니네들이 아는 건 지명이 신변 잡기와 준석이 신변 잡기밖에 없어? 니네는 지명이나 준석이 없으면 뭐 먹고 살래? 성년이 없으면 아 정말 한심해 죽겠다.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사정이 지금 위급한 사정인데 맨날 신변 잡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어디 저녁에 술이나 처먹나? 물론 인들아 술 좋아하지만 공부 좀 하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지미 애플이 일리아 스퀘어라고 추정했죠. 잠도 못 잤어 이 친구가. 한 3, 4, 지금 사건 터지고 3, 4일 동안 뜬으로 밤샌 것 같아. 그리고 테드에 나와서 자신의 규제 입장이 그렇게 돈독에 오른 거 아니야. 인들아 돈독에 오른 거 같지 않다. 대머리 성향 탈모 현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돈독을 밝히지 않는다. 또 이렇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오픈 AI 사태가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하고 그다음에 뭐 또 알트만이 마수에 들어간다. 또 그 다음 날은 알트만이 AI에 복귀한다. 오픈 AI. 뭐 지금 하루가 다르게 뉴스가 다르는데 마수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구글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결론 또 나중에는 막바지에는 뭐 샘 알트만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는데 인드라는 깔끔하게 정리했잖아요. 뭐냐면은 78대 20이다. 규제를 너무 내세우니까 오픈 AI나 전체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환영할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개발이 일단 우선시되는 면이 있어야 돼요. 그게 78%고 동시에 100%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규제도 필요한 겁니다. 22%. 근데 지금 샘 알트만이 차지하는 위상이 규제도 있지만 개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상징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샘 알트만 없고서는 인공지능 업계가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저기서 투자가 받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샘 알트만의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드라는 일리아 수축해봐도 좋아합니다. 그 일리아 수축해봐의 입장, 규제 입장, 굉장히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 설명했죠. 지금
인간이 규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만 기술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금 짐 애플이 얘기했듯이 IQ 140 정도의 AI가 나왔으면 지금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쉬어갈 때다. 근데 이제 시장은 이게 어감이 다르게 멈추자 이런 쪽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인리아 수축 개발가 그게 곤란한 상황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강조하지만 78대 22로 오픈 AI가 알트만과 수축 개발가 양대축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늘 강조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개발과 규제 같이 가야 된다. 이러한 점들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다만 규제보다는 개발이 항상 먼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미국이나 유럽에서 멈추더라도 쉬어간다 하더라도 증권 같은 데서 클 테니까, 그쵸? 당연히 하죠.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리 서머스에 대해서도 이게 쭉 보시면 돼요. 레리 서머스 관점 빌더버그 운영위원회 회원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그 빌더버그 인사에 대해서 인용했던 사람이 몇 사람 있죠. 빌더버그 창설했던 빅터 로스차일드, 그 다음에 바클레이스, 마커스 아기오스. 그러니까 빌더버그에 참석했다 안 했다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빌더버그 운영위원회 정도까지 사람들. 그리고 파리클럽과 상경위원회 유럽 지부장 맡았던 장클로드 트리셋, 그 다음에 인드라 클레 씹었던 신협평가사 지주회사 회장, 피치사 마크 웨젠 시아르 라이트 피치사 지주회사. 그 다음에 마지막 이름이 기억나지 않은데 러시아 예친과 푸딩을 대통령으로 구분 임명하는데 마크에서 역할했던 비서관, 보좌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리 서머스를 유명하게 한 것은 경제 부문이죠.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레리 서머스가 클린턴 아들 부시 채텀하우스 라인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인드라와 좀 다르게 브렉시트 반대파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샘 알트만 입장에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 이든영에 대해서 지극히 비판적인 입장이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리 서머스에 대해서 인드라가 딱히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레리 서머스는 친화 암호화폐론자다. 딱 요 정도 수준. 규제보다 규제 완화를 지지한다. 이런 어떤 상징성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인드라와 레리 서머스 간의 의견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이 정도로. 그렇다고 이제 뭐 하버드 출신, 하버드 총장 있죠. 저는 하버드 좋아합니다. 인드라 하버드 중시하죠. 성렬형이 하버드 방문하기도 하고, 개인과 집단을 구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